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소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기준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자, 거래 같은 경우는 첫 권리 공매도 날 거래량이 130만, 그 다음 날은 거래가 1790만, 그리고 오늘은 5500만. 자, 단순 거래량 계산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 1차원적으로 보더라도 신주는 1억 3천만이 넘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오버행 리스크가 끝났다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자, 최대 주주인 정재준 대표의 지분을 빼도 1억만 주 정도 되죠. 김복덕 전 대표도 현재 3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분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는 공식처럼 움직입니다. 단 한 차례도 예외가 있던 적이 없죠. 자, 매도 타점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첫날 파는 게 고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요. 자, 지금 신주 상장으로 폭락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명확하게 단기 고점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면 지금도 한시라도 빨리 파는 게 낫습니다. 자, 유력한 반등의 이벤트 소록스의 액면 병합은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더러 예단하고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액면 병합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빨간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초에 이제 자전거래, 통정거래로 상승하는 척 수급을 끌어모으고 거래가 많이 나온 것처럼 위장해서 이 신주의 물량을 소화했다. 자,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 매도세를 주춤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그리고 단타, 저가 매수들의 매수세를 노리고 장초에는 상승 연출이 이렇게 계속 될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급반등으로 시간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정규장에서 음봉 마감을 했을 때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것도 내일 시초의 수급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때 매도하는 게 그나마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카톡방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거도 설명드리고요. 제가 매도 타점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소록스의 가치는 낮고 급반등의 가능성도 적죠. 근데 제가 앞전에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는 공식처럼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막대한 수익 이미 불가능합니다. 손실의 최소화를 돕겠습니다. 카톡방 참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나와 있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공간 안에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지금 뉴스를 하나 제가 켜놨는데, 자, 정재준 대표는 800억이 넘는 평가익을 얻었고 김복덕 전 대표도 400억을 챙겼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애초부터 두 대표가 윈윈하는 계획이었던 거죠. 유일한 피해 주체는 개인 투자자뿐입니다. 그 피해자를 모집해야만이 본인들이 큰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했고, 관심을 사기 위해서 아리바이오와 소록스의 파이프라인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전례 없던 1대14 무상증자라는 패를 꺼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종가 베팅이 가장 빠르긴 할 텐데, 그러나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하라고 권유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자, 종가 베팅은 다음날 시가 매도가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초에 자꾸 반등을 연출할 겁니다. 꾸준히. 장 막판에는 폭락한 상황이 잦을 거고요. 자, 그래서 종가에 베팅하고 시초에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이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근거 없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봉과 그날 하루 분봉을 분석해야 되고 상승 연출을 위한 도구일 뿐이겠지만 호재 뉴스나 공시들도 좀 잘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필수적으로 장중에 직접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빠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종가 베팅은 15시 이후 단일가로 접어들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도 카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록스의 액면 병합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아리바이오와 액면가를 맞추기 위한 액면 병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혹은 이 소록스 말고 아리바이오가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자, 현재 소록스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아리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자, 물론 합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액면가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사항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아리바이오의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시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액면가를 맞추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리바이오의 이익이건 소록스의 이익이건 정재준 대표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액면 병합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와 좀 결이 비슷합니다. 액면 분할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병합을 한다. 자, 그러면 소록스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액면가는 100원에서 5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장 주식 수는 현재 1억 4,600만 주인데, 자, 이게 2,900만 주로 바뀌게 되죠. 묶어버렸으니까. 액면 병합은 주식을 합치는 거니까 소록스의 총 주식수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누기 5, 2,900만이 됩니다. 자, 주가도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8,210원이 되게 됩니다. 자, 아리바이오의 주식수를 보시면 발행 주식수 2,300만입니다. 자, 1대1 비율로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록스의 액면 병합 혹은 아리바이오의 무상증자 또는 액면 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액면 병합의 경우 상장되어 있는 소록스, 액면가가 100원인 소록스에게 더 유리합니다. 소록스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소록스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5배 오르는 걸로 보이니까.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싸 보여서 매수세를 부추기는 권리락 착시 효과처럼 주가가 비싸진 걸로 보여서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 제가 무증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가치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또 무증과 비슷한 건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 상승의 요소 또는 관심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 자, 무상증자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늘어난 주식 수는 다시 줄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또 한번 피해자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단하고 미리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에 뜨고 나서 대응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매매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리바이오의 합병은 예정된 일이나 다름이 없고 액면병합도 사견으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하고 매매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액면 병합을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증가를 위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액면 병합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죠. 주식 수를 늘리자마자 감소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단기 관점에서의 소록스 손실 최소화 대응 전략, 그리고 중기 관점에서 액면 병합을 이용할 전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은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으니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